자, 10년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모의논술 문제가 나왔던 예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나에서 평균값 정리가 나와 있고, 쌤 제시문 간은 왜 없어요? 제시문 간 딴소리라서 지워버렸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서 보시면 이제 형과 동생이 일직선 도로에서 자전거 시합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생은 50m에서 출발하기로 했고 50m 앞에서 출발을 하고요. 라지 t초 후에 형은 어떻게 됐냐면 200m, 다시 말하면 0에서부터 200m까지 갔다. 몇 초 동안? 라지 t초 동안. 그쵸, 형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동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50m, 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150m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먼저 출발한 주제에서 느리게 간 거죠. 동생이 그만큼 느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생은 이렇게 됐는데 형의 위치를 뭐라고 설명하기로 했냐면 x1t, 오케이? 형이니까. 그 다음에 동생은 x2t 라고 설명해가지고 시간당 위치들을 파악해 나가겠다 라고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그 녀석을 미분하면 당연히 속도가 된다라는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제시문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좌표가 t초일 때는 xt, yt라고 되고 속도 벡터는 프라임으로 구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예요? 절대값 같은 경우는 루트를 씌워서 구하는 것들도 제시문 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많은 회전체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제시문 다에서 형의 속도가 동생의 속도의 2배가 되는 시점이 존재함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형은 보니까 똑같이 라지 t초 동안 200만큼을 갔고요. 동생 같은 경우는 100만큼을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이 좀 더 빠르긴 빨랐던 것 같아. 그치? 한 2배 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속도는 2배가 빨랐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순간적으로도 V1t랑 V2t가 되는 t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순간적으로도 V1t랑 V2t가 똑같아지는 EV2t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자, x1t 같은 경우는 x1t가 있고요, x2t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V1t가 EV2t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왜 평균값 정리할 때 증명을 어떻게 썼더라? 롤의 정리로 증명을 했잖아요. 롤의 정리로 증명을 하되 평균 변화율의 직선을 빼가지고 생각을 해줬었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쵸?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의 속도에서 이 녀석을 빼주면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xt라고 정의를 해버리도록 합시다. 자, xt라고 정의를 했다 치자. 그럼 초반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x0이었으니까 얼마로 시작해? 여기서 2배 해줘야 되겠구나.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했겠죠. 그쵸? 왜냐면 맨 처음에 여기서 50만큼 빼줬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x라는 차를 똑같이 구하는데 라지 t가 돼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0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100 차이였는데 100만큼 뒤로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만큼에서 똑같이 라지 t를 집어도 마찬가지 100이 차이가 나더라. 왜 갑자기 이렇게 차를 설정한 거야?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차를 설정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서로 비슷한 녀석들이 있으면 둘을 빼서 비교해 나가시면 훨씬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하고 얘도 마이너스 100에서 끝나니까 둘 다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100까지다. 그럼 무슨 정리 쓸 수 있니? 롤의 정리 쓸 수 있죠. 평균값 정리 써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둘이 똑같은 값이니까 롤의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t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x't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데 x't가 바로 뭐예요? x1t와 다시 말하면 이 x2't, 즉 다른 표현으로 다시 쓰자면 v1t에서 이 v2t가 만들어진 녀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죠? 특정한 c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런 t가 0과 t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t가 0과 t 사이에 존재함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t는 변수였고 여기서 t는 어떤 특정한 상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표현들은 조금 해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언급해 주시면 이런 값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실 이런 게 이제 3-1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애매하다는 얘기를 좀 잠깐 드렸었던 게, 롤의 정리에서 확장되는 평균값 정리에서 확장되는 적분의 평균값 정리까지는 시험 범위가 맞는데 코시의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얘는 코시의 정리를 얘기해 주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코시 정리가 무엇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코시의 평균값 정리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의 평균값 정리.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이어지는 문제 B번의 증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코시 평균값 정리가 무엇인지만 참고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색 분필이 없네요. 보라색 분필 하나 주시겠어요? 이거 보라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보라색 분필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써버렸어요. 보라색이 있어야만 합니다. 꼭 보라색으로 써야만 합니다. 이 벽이에요. 결벽이에요. 결벽.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코시의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아닌 내용을 가르쳐 드릴 때는 항상 보라색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다. 코시의 평균값 정리.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난주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구나. 어쩐지 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던데,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옷을 입은 건 아니고요. 분명히 갈아입었는데 일주일 만에 딱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시의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똑같아요.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다시 말하면 개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할 때 뭐가 이때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F랑 G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서부터 B까지 F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F입니다. 그 다음 또 G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G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A서부터 B라는 구간에서 F는 요렇게 왔다 갔다 했고 G도 요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두 개가 등장했잖아. 롤의 정리는 1개짜리였고 평균값 정리는 2개짜리였죠. 그쵸?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등장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B에서 FA를 뺀 차와 GB에서 GA를 뺀 차의 비율이, 오케이? 다시 무슨 말이에요? FB에서 FA까지 요 변화량을 따져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다시 GB에서 GA까지 요 변화량을 따져주세요. 즉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뭐야? GA와 GB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차가 뭐야? 여기서부터 요까지 차가 뭐야? FB와 FA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때 말이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말하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되는데 그 둘 사이의 비율이 있죠. 얘는 이만큼 커진 동안 얘가 이거밖에 안 커졌으니까 얼마큼 커진 거야? 한 뭐 반보다도 안 되게 한 3분의 1 정도 커진 것 같네요. 그죠? 그 전체적인 비율하고 똑같아지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C하고 G'C인 C가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코시의 평균값 정리라고 하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3-1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코시의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자명함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럴 거면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여러분이 증명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코시의 평균값 정리는 모두 다 교육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라색으로 써줬지. 남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참고로 혹시 알라면 알아라라고 미리 알려준 건데 그걸 가지고 갔다 와서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바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안 하고 따로 추가 영상에서만 수업을 하는 거고, 그러므로 이걸 안 쓸 거라면 당연히 이렇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 유도하는 과정처럼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 코시의 평균값 정리는 나중에 좀 더 확장돼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로피탈의 정리다 라는 정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로 확장되기도 한다라는 점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리콜? 오케이 바리.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문제 B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문 라와 관련돼서 아래 문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XT랑 YT가 둘 다 T1, T2에서 연속이고 둘 다 미분이 가능하대요. 평균값 정리에서 X도 X 프라임도 어떻게 된다고? T2에서부터 T1까지 가는 비율이 있겠고 T2에서 T1까지 가는 똑같이 Y 프라임도 있겠죠. 그런 S가 T1과 T2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B번 문제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이 B번 문제의 문제점을 잘 아셔야 많은 학생들이 평균값 정리에 관련해서 실수하고 있는 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X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고? T2에서부터 XT1까지 와 T2에서부터 T1까지를 가는 녀석을 만족하는 뭐가 존재해? X'S가 존재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평균값 정리에서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얼렁뚱땅 이런 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 Y2T에서 YT1을 빼요.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똑같이 T2에서 T1을 빼면 당연히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진 어떤 순간이 존재하긴 하겠지. 그 순간이 존재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실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가 뭐야? S1이라면 여긴 S2가 돼서 얘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했고 얘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지만 얘네 둘이 뭐라고 서로? 같은 순간이란 얘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얘 나름의 S1이 존재하는 거고 얘는 얘 나름의 S2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속력이 딱 그 S에 해당되는 속력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S랑 S1이랑 S2는 서로 다른 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함수가 등장하면 각각에다 평균값 정리를 썼을 경우에 얘도 얘만의 평균값 정리가 생기고 얘도 얘만의 평균값 정리가 생긴다라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균값 정리는 그 중에 한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항상 그렇게 존재한다, 뭐 어딘가에 딱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시 정리에서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게 요거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여기 F 프라임 C1이 있고 여기에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뭐 C2가 있을 때 그 C1, C2가 각각 똑같은 값이라서 그냥 코시 평균값 정리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함수를 설정해서 해주는 게 정석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 영상에서만 공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예제 3번은 정리가 되겠습니다.